안녕하세요. 친절한 제스입니다. 한눈에 보는 비즈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미국 차트 분석과 의견, 매그니피센트 7 차트 분석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3대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하락폭이 컸는데요. 핵심 키워드는 나쁜 경제지표,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왔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견으로 인해서 하락폭이 좀 더 커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쁜 경제지표를 보자면 2월 14일 소매 판매 악화로 시작된 것이 2월 20일 월마트의 부진한 실적 전망과 경기 선행지수 악화, 이로 인해 경기 둔화 우려가 스멀스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금요일 경기 위축 시그널이 나왔는데 S&P 서비스업 PMI가 예상치를 대폭 하회한 49.7, 50을 하회하면서 위축 국면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는 25개월 만에 50을 하회했다는 발표와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 우려가 반영되면서 미시간대 5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예상치 3.3보다 높은 3.5%가 나왔고,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예상치를 대폭 하회한 64.7이 나오면서 나쁜 쪽으로 최고치와 최저치를 보이면서 장중 내내 하락폭을 키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후에 하락폭이 커진 이유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견이라는 보도 때문인데요.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더욱 위축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보도로 인해서 백신 업체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요 지표 추이를 보시면 빅스지스가 16.28%나 상승하면서 18.21을 기록했고요. 경기 침체 우려로 10년물 국채금리가 1.8% 하락한 모습이 눈에 띕니다. 주요 지표 주간 등락률을 보시면 나스닥과 다우존스 지수가 주간 2%대 하락을 보였고요. 유일하게 상승한 자산은 최근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 금입니다. 1.81% 상승했습니다. S&P 주요 업종 ETF 등락률을 보시면 금요일로만 보자면 필수 소비재 업종과 유틸리티와 같은 방어적인 업종만 상승을 보였고요. 전 업종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간으로 봐도 대표 지수 상승을 주도했던 경기 소비재, 통신 서비스, 기술 업종이 하락폭이 컸고요. 방어적인 업종인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유틸리티 업종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 자금 이동이 방어적인 쪽으로 이동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체크 포인트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1월 PC 물가지수가 28일 금요일날 발표되고요. 26일 장 마감 후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이번 주 가장 중요하고요. 현재 시선이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기타 경제지표 발표도 상당히 시장에 영향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25일 컨퍼런스 모드 소비자 신뢰지수가 있는데요. 이것 또한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4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는 같을 것으로 PC 물가지수와 같이 발표되는 개인소득과 개인지출 또한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예상치대로 나온다라고 하면 PC 물가지수를 제외하고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댈 것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인데요. 올해 실적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26일 장 마감 후에 발표하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을 보유하신 분들은 우리나라 시각 27일 목요일 오전 엔비디아의 시간의 주가 흐름과 미국 대표지수 선물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막바지에 이르는 실적 발표 일정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엔비디아 차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이 하락 추세 채널에서 여기를 돌파 후 안착이 중요했는데 아직 넘어서지 못한 상태입니다. 당장 중요한 것은 50일 이평선과 100일 이평선의 지지 테스트 구간에 있는데 여기서 지지력을 확보하는가가 중요하고요. 이 또한 이탈했을 때는 20일 이평선과 맞물리는 130달러의 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로는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안착하는 것, 아래로는 130달러와 200일 이평선입니다. 엔비디아의 경우 실적 발표 및 전망에 따라서 위든 아래든 한 방향으로 크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제지표나 재반 여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번 실적 발표는 대표 지수에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에 대한 애널리스트 12개월 목표가는
현재 주가 대비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은 1월 PC입니다. 2월 28일 금요일 날 발표되는데요. 예상치를 보자면 근원 PCE 물가지수 전월비만 이전치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낮거나 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안도감으로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 CPI와 마찬가지로 예상치를 상회한다라고 하면 경기 둔화를 알리는 경제지표와 함께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해지면서 단기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또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PCE 발표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엔비디아 PCE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4분기 GDP 성장률 2월 27일 발표되는데요. 속보치와 잠정치가 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GDP 또한 예상치를 하회한다라고 하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요. 현재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은 2.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미국 차트 분석가 의견입니다. 메가캡 약세, 더 큰 문제를 앞두고 있다라는 메시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 차트 분석가 한 분의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S&P 500 ETF 스파이를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시장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며 앞으로도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는 메가캡 주식들이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를 스파이 S&P 500 ETF 대 RSP S&P 500 동일가중 ETF의 상대 강도선에서 볼 수 있다. 여기가 상대 강도선인데요. 상대 강도선이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메가캡 주식들이 부진할 때 시장 역시 부진한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S&P 500 동일가중 지수는 이와 같은 것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매그니피센트 7 ETF를 갖고 오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ETF를 살펴보면 올해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하락 삼각형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평행한 이와 같은 하락 삼각형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차트 패턴뿐만 아니라 보조 지표들도 좋지 않다. RSI는 현재 50 아래 영역에 있고 스토캐스틱 또한 50 아래 영역에서 하락하고 있어 상황이 좋지 않다. 기술적으로는 그닥 좋지 못한 모습이다. 스파이에 대한 상대 강도도 하락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 결론은 메가캡 주식들, 특히 매그니피센트 7 ETF를 기반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대형 주식들이 부진할 때 시장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시장에 추가적인 하락 압력이 가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ETF 구성 종목은 우리가 잘 아는 이 7개 종목의 비중으로 구성된 ETF입니다. 기술적으로 다시 보자면 이 아래 수평 추세선을 깨고 내려오면 대표 지수 또한 하방 압력이 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위쪽으로 뚫고 안착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하락 압력이 없어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방향성이 이번 주 엔비디아가 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차트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도 한번 지속적으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매그니피센트 7 개별 종목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하나둘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매그니피센트 7 차트 분석입니다. 첫 번째, 애플 S&P 500 시가총액 1위입니다. 애플은 차트가 양호한 상태입니다. 현재 이 삼각 수렴 상태에서 위쪽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50일 이평선과 이 하락추세선 안쪽으로 다시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견고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더 커 보이고요. 시가총액 3위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형적인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래로는 박스 하단부를 이탈하면 안 되고요. 또한 이 하락 추세선을 깨고 내려오면 안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렴되고 있는 위쪽에 이 단기, 중기, 장기 이평선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위쪽으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차트상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이 상승 추세선을 깨고 지금 내려앉은 상태인데요.
현재 박스권 하단부에 딱 맞물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박스 하단부에서의 반등이 중요하고요. 215달러입니다. 최소한 100일 이평선의 이탈이 없어야 합니다. 박스 하단부가 지지된다고 하면 앞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박스권의 방향모색 과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100일 이평선의 이탈은 200일 이평선까지 염두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시가총액 5위 메타입니다. 메타는 이 상승 채널을 돌파하고 상승각을 크게 만들었는데 현재 상단부에 테스트가 있는 상태입니다. 단기적으로 20일 이평선과 이 상단부의 지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상단부를 확실히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다시 원 추세 채널 안에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50일 이평선의 지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현재 가파른 상승 후에 이 하락 추세 채널 안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로서 100일 이평선의 지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피보나치 61.8 구간인 317달러의 지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위로는 이 하락 추세 채널 상단부를 돌파하고 안착하는 것, 한 380달러의 안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은 현재 하루지만 박스권에서 소폭 이탈한 상태인데요. 100일 이평선의 지지력 테스트 구간에 있습니다. 빨리 이 상승 추세선 안으로 복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추가 하락 시 200일 이평선의 지지력 테스트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이 차트로만 봤을 때는 좋은 상태는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이 포함된 대형 기술주로 포진된 나스닥 100 지수가 이번 주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시면 현재 단기 상승 추세선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 부분의 지지가 중요하고요. 바로 밑에 있는 50일 이평선 지지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탈한다라고 하면 결국 100일 이평선까지 기술적으로 봐야 하고 100일 이평선의 지지가 형성된다라고 하면 박스권에서의 방향 모색 과정이 더 기술적으로 유력해 보입니다. 이번 주 미증시는 지난 금요일 단기적으로 촉발된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우려 해소 과정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2기 출발과 함께 매주 금요일 우려감이 나오고 그 다음 주 초중반에 우려 해소 과정이 또 반복될지 귀추가 주목되고요. 이번 주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은 PCE와 엔비디아입니다. 이번 주 미증시는 많은 변동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